판교 집값이 서울 잠실 이러면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잖아요. 여기에 가격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는 부동산 쪽에서는 충격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수도권이고 그것도 판교인데 어떻게 잠실의 대표 아파트를 이길 수가 있느냐, 뭐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광교의 대장주 이러면요 자이언 앤 힐 스테이트예요. 광교 신도시 있잖아요. 여기는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 예,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지금 여기를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여러분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지 말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잠실의 엘스와 판교의 푸르지오 이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지난 2019년 12월만 하더라도 잠실의 엘스가 26억 1천만 원에 이렇게 팔렸어요. 이게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뭐 가짜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같은 경우는요 21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11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또 잠실에서는 119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5월에 보세요. 올 5월에 잠실 헬스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21억 9천만으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은요 24억 500만 원에 지금 팔렸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저 지표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확실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 자, 이게요 이제 우리 세대, 그러니까 뭐 50, 60, 70 세대, 그 다음에 이 20, 30, 40 세대, 젊은 세대,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당이 지금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나서 강남 재건축은 더 이상 물 건너 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예 지배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강남 재건축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는 한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쉽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교로 가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 판교가 배드타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일산처럼 잠만 자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자립형 신도시나 가까워요.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들, 또 스타트업들, 심지어는 대기업들까지도 판교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도 거기 가게 되고요. 카카오도 거기 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판교만 있어도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아이고 그 서울 복잡한데 왜 살아? 판교 정도면 공기도 좋고 교외 지역이 나가기도 편하고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수도권이 지금 점점 약진을 하고 있어요. 약진을.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에 가깝습니다. 이게 앞으로 코로나19 세상 이후의 세상이 오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죠.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는 네 가지 인류가 존재를 한다. 첫 번째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류. 그죠? 두 번째는요, 필수 사업장 인류. 세 번째는 그냥 우리처럼 직장인 같은 인류. 네 번째는요, 사회에서 소외된 인류. 뭐 감옥에 있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격리되어 있는 인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살아남는 인류는 바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류. 여기가 앞으로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는 심지어 집을 지을 때도 사무공간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집값을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카오나 뭐 NC소프트나 굳이 회사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그러면 재택근무하면서 환경 좋은데, 경치 좋은데, 공기 좋은데, 여기를 선호하는 거. 이거는 점점 문화가 돼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게 이제 시작. 제가 조금 빨리 이야기하고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판교하고 잠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판교는 현재 매물 거래고요. 잠실 엘스는요, 초급매. 이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초급매가 됐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는 거다. 요 차이는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충격을 주기에는요. 삶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노도강이나 마용성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광교의 대장주면 자인 앤 힐스테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가 12억 7,500만 원입니다. 호가는 13억 5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면 마용성이나 노도강과 차이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동탄 이 신도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도 동탄 더샵 센트럴 시티 전용 84제곱미터 2월에 10억 5천만 원이에요. 오름세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이제는 좀 멀다고 하더라도 20, 30, 40들이 선호하는 아주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곳을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는 정리를 하자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남 재건축의 희망이 사라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177석인가요?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 재건축 허가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은 요원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보유세 엄청 오르잖아요. 재산세 오를 거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또 오를 겁니다. 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니까 말입니다. 1년에 5%씩 계속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보유세 많은 서울에 있는 것보다가 수도권에 나가서 재택근무하지 뭐. 아니면 이미 회사가 옮긴 곳이
판교 신도시나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는 옮겨져 있으니까 기업들이 가까우니까 차라리 거리 가지 뭐. 아니 편하고 집 싸고 공기 좋고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삶의 질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는 쾌적한 주거 환경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옛날처럼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세대에 가까운데 뭐 고리타분하게 밥 굶어가면서 일하고 신발 떨어진 거 바꿔 신지 않으면서 그냥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생활비도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어려움 모르고 컸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려움 모르고 큰 세대예요. 어떻게 따지면요. 시골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도 밥은 안 굶었거든요. 국수를 먹던 감자나 고구마를 먹던 뭔가를 계속 먹었어요. 새끼를. 그러면 부유한 세대죠.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그런데 아버지들을 닮아서인지 자식들도 다 똑같이 구두쇠. 인색하지. 자기한테 쓰는 거 굉장히 인색해요. 이 구두쇠가 남한테까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한테는 또 펑펑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세대랑 지금 우리 자식 세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할 거고 더 쾌적한 환경을 원하면 원할수록 이제 집값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집값이 쉽게 말하면 도쿄 외곽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빈집이 많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거는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할 게 틀리는 게 있어요.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을요. 우리나 일산이나 분당처럼 배드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드타운으로. 잠만 자고 도쿄로 출근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너무 머니까. 배드타운으로 만드니까 자족이나 자립도시가 못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분당이나 일산은 빼놓고 지금 뭐 일산도 많이 좋아졌죠. 일산도 많이 좋아졌지만 왜냐하면 그 파주 인근으로 해서 배후에 단지들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거기 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자족이나 자립도시 중심으로 만들어내니까 일본과 우리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판교나 뭐 동탄이나 이런 데가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거 이거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